다이어트 한다고 무작정 굶기만 하면 빠질 줄 알았는데 체중계가 꿈쩍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나이가 먹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그런 걸까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식단만 조절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게 참고 버틴 의지에 비해 체중이 꿈쩍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의욕을 잃기가 쉽죠. 특히 저처럼 30대 중반을 넘어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먹는 걸 참아도 체중이 줄기는커녕 아침, 점심 잘 참았던 식욕이 저녁에 터져가지고 요요가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녁에 더 먹어버리고 다이어트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는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릴게요. 저처럼 다이어트를 순수 깡으로 의지로만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5kg에서 현재 99kg까지 감량했고 총 6kg 정도 뺐는데요. 오늘 영상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살이 안 빠졌구나 싶은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영상은 체지방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태우게 해야 합니다 라는 행자마미 채널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살이 안 빠지는 건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지방을 못 태우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저처럼 다이어트를 진짜 힘들게 해본 사람들한테는 진짜 꽂히는 말이거든요. 뭔가 너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저처럼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가 늘 실패했던 분들은 무조건 공감하실 내용이랑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해한 영상의 큰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살은 내가 억지로 빼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되면 빠진다라고 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인지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왔다고 치면 입에 씹는 순간부터 탄수화물은 효소로 분해되면서 당 형태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가면 더 잘게 분해가 되고 그 당이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당은 어디로 가냐? 1차적으로 간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일단 핵심이에요. 기억해두세요. 간으로 일단 갑니다. 탄수화물은 일단 간으로 갑니다. 간은 옥천 호부 같은 중앙 물류센터 같은 곳이라서 몸 전체에 에너지 좀 들어왔어 하면서 당을 뿌려줘요. 그 심장도 쓰고 근육도 쓰고 뇌도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혈관에게 당이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이건 몸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죠. 혈당만 만져봐도 끈적끈적한데 그게 피에 있다고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제대로 못 도니까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이 이렇게 판단해요. 와, 당이 너무 많다. 일단 저장하자. 그래서 간은 당을 일단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글리코겐에 저장한 당은 곧 에너지로 쓸 예정이라 살을 찌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저장 공간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대략 밥 한 공기라고 영상에서도 말하는데요. 되게 작은 양이죠. 근데 우리 얼마나 먹죠? 밥 한 공기는 우습게 넘고 밥에 빙수에 마라탕에 떡볶이에 이것저것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저장량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입니다. 간은 남는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나 두 번째, 간 안에 지방을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 지방간이 나오고 몸 전체로는 체지방 모드가 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슐린이 살찌는 호르몬이라고 불리냐? 이제 여기서 인슐린이 나오는데요. 이제 혈관에 있는 당이 각각의 세포 앞까지 도착했다고 쳐볼게요. 근육세포, 뇌세포, 심장세포 등등. 근데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당이 세포로 들어가려면 문지기인 인슐린이 열어줘야 돼요. 앞에 인슐린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이 몸에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문지기인 인슐린이 각각의 세포에 문 열어 들어간다 하고 신호를 주면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반응을 해서 당이 세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타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좋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잘 타면. 그래서 당이 에너지로 쓰이면 살이 안 찌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 이거예요.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세포에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식당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면 직원들이 더 많기 마련인 것처럼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세포가 다 못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인슐린이 저장하는 마지막 창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세포인 거예요. 왜냐면 지방세포는 크기도 늘리고 저장도 계속 되거든요. 같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큰 게 다 지방세포들이 늘리고 키워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탄수화물 먹으면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그 남는 에너지를 지방세포로 저장하는 이 루트가 반복되면 와, 난 별로 안 먹는데 왜 살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탄수화물 이야기고요. 지방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방은 뭐가 다르냐? 이게 탄수화물랑 길 자체가 아예 달라요. 여기서 사람들이 충격받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와, 그 지방 살찌는 거 아니었어?
올리브 오일 그대로 먹으면 뭐 지방간이 생기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방을 그대로 먹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을 아예 안 먹었었어요. 근데 영상에서 말한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지방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처럼 1차로 간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지방을 먹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바로 가고 거기서 담즙이나 리파제 같은 걸로 분해가 되고 장세포를 통과해서 이동한 뒤 다시 결합해서 필요한 세포로 바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간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건데, 지방은 탄수화물처럼 인슐린을 부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지방 자체는 탄수화물보다 지방 저장 스위치를 덜 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슐린은 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방만 또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밥도 먹고 대부분 지방 탄수화물을 같이 먹습니다. 삼겹살, 밥, 샐러드에 달달한 소스, 그리고 빵에 버터, 그리고 치킨에 맥주 등등 지방 플러스 탄수화물이 같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 조합이 왜 위험하냐면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아까 확 올라온다고 했죠. 근데 인슐린의 역할은 당이랑 세포를 만나게 해주는 문지기 역할뿐만이 아니라 인슐린은 지방이 빠져나오는 걸 막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슐린은 나쁜 호르몬이다,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죠. 지방세포 안에서 지방을 꺼내서 태우려면 지방 분해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높으면 이 효소를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즉 탄수화물로 인슐린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방까지 들어오면 지방은 들어가긴 하는데 못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인슐린이 그걸 막기 때문에 지방 분해 효소를. 이 영상에서 말한 내가 내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가 아니라 그냥 저장 모드로 굳어서 내가 적게 먹은 거에 비해 살이 안 빠진다는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살을 빼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제가 영상을 보고 결론을 딱 2가지로 내렸는데, 일단 인슐린을 과하게 올리는 걸 줄이기.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굶기가 아니라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탄수가 들어와도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튀는 걸 완만하게 막을 수 있고 인슐린의 양 자체도 줄여들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번째는 인슐린이 0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복 시간을 확보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뭐 반나절 간헐적 단식을 하긴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침, 저녁, 점심을 꼭 먹어줘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육퇴하면 맥주 한 캔에 야식 먹는 게 루틴이었고, 이제 와이프랑 이런저런 넷플릭스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낙이 됐고 80kg에서 100kg까지 훅 쪘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또 이게 한번 시작을 하면 그 테이블에 있는 걸 모든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살이 저만 더 찐 거죠. 근데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한 게 그 식욕이었어요. 이 식욕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말 그대로 저녁에 배가 고프지도 않고, 이제 시작을 해도 같이 뭘 먹어도 그 테이블에 있는 걸 다 먹지 않아도 만족이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경험이었고, 저는 3주 넘게 지금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섭취하고 있고, 아직까지 운동을 그렇게 크게 따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식단을 제가 일부러 막 거르거나 이러진 않고 최대한 당이 없는 걸 먹으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105kg에서 99kg까지 6kg 내려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이어트가 힘들다, 또 입이 저녁에 터져가지고 아침, 점심에 잘 참았던 걸 다 날려버리고 또 후회하고 오히려 또 살이 더 찌게 되는 그런 요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아주 좋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신감까지 생기더라고요. 이제 현재는 99kg인데 저는 이번 26년 4월 안에 85kg 정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처럼 노력을 막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식욕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다이어트 정보 같이 알아가면서 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